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하루가. 그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근데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시장 오늘까지도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전달해드렸고, 다만 이제 이거를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오늘 오전장에 잠깐 이제 반등을 줄 때 회복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일 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전달을 해드리죠, 그죠? 시장 흐름 이렇게 좋을 때 제가 뭐 딱히 그런 좀 속된 말로 좀 재수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막 수익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잖아요. 괜찮다는 거거든요. 딱히 뭐 악재가 안 보인다는 건데, 뭔가 악재가 하나 딱 터질 때는요, 정반대로 그때부터는 정말 긴장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오늘 또 한 번 느끼셨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자각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 현금 비중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살리셔가지고 또 다음 조정 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금 그 보유를 잘 이제 아직 감이 없으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현금 보유를 하는 이유는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요 하락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가 매수 찬스 활용, 요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거고, 요게 좀 더 방어적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 겸해가지고 요때 현금화를 딱 요 지점에서 시키셨다면 정말 잘하신 건데,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설사 만약에 못하신 분들 계시죠? 자, 현금 확보를 못하신 분들이 이제 요 분들은 그냥 잘 하셨으니까 박수 쳐드리고 끝내고요. 자, 못하신 분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못하신 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 뭐였죠? 평단 낮추기죠, 그죠? 첫 음봉에 팔고, 그 다음에 이 팔았던 시점보다 싸게 다시 되찾아오면서 이 하락 구간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요령이죠, 이거는. 두 번째가 교체 매매였죠, 그죠? 자, 교체 매매 뭐죠? 같이 A급 종목과 B급 종목이 같이 요 지점에서 하락으로 같이 데려갈 때, 요때 내 그 안 좋은 B급 종목을 팔고 A급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 요령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버티시면 되죠. 그냥 시간을 버텨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는 홀딩도 하기 싫은데 무서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나는 그리고 손절도 뭐 어떤 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무섭습니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냥 홀딩 하세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뭔가를 잘못했구나, 매매를 잘못했든 종목을 잘못 짚었든, 그러나 종목이 잘못 짚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가격 조정에는 그냥 다 떨어져요, 무조건. 지수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만 할 그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던 그 뭐 유통이나 건설 쪽 있죠. 회복 장세에서 그렇게 못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세요. 좀 뭘 하기도 어렵다 하시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요 지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응 방안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평단 낮추기라는 것은 결국에 그 최초 시점에 손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서워서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손절이,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뭘 할 때는 양 방향을 열어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유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떨어질 줄 알고, 어떤 종목이 당연히 내가 판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줄 줄 알고 이 시점에서 팔았는데 갑자기 시장은 꺾였는데 그 종목만 이렇게 탁 튀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교체 매매, 평단 낮추기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체 매매를 함께 드렸잖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지점에서 내가 진짜 지긋지긋한 A라는 종목이 있어요, 물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하방 기조로 딱 열렸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손절을 해서 다시 평단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이 종목이 상승으로 튀어버렸다. 그러면 자 볼게요. A라는 종목 만약에 100주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확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또 욕심이에요. 또 양반한 가능성 안 열어두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30주든 한 50주든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주 정도면 나는 없어도 그만이다. 요 정도는 내가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면 30주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 국면으로 가네? 그럼 나머지 70주에 대해서 다시 상승 여력이 생기죠. 그죠? 긍정적이잖아요. 어쨌든 상승으로 가니까요. 그죠? 이쪽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하나 막았죠. 틀어 막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30주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찾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30주를 팔고 남은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체 매매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A라는 보기 싫은 종목을 지금 30주, 그 100주 가운데서 30주를 던지고 70주로 비중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돈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 돈이 상승 흐름으로 반대로 다시 그 A라는 종목이 튀어버려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교체 매매라는 카드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어쨌든 하방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 작가는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방 기조가 확실할 때면 차라리 훨씬 더 일찌감치 이때 손절을 치고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하시는데요. 그건 위험하죠. 그건 또 한쪽 방향성만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승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양방향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딱 짚어드렸잖아요. 이 지점에서는 시장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꺾인 걸 적어도 눈으로 확인을 한 후에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첫 음봉이 터진 날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죠? 다른 종목 괜찮은 A급 종목들이 함께 다 밀린 걸 눈으로 확인한 후에 요 평단 낮추기 손절을 진행을 해야 만약에 이 종목이 튀었을 때 그 다음 교체 매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30주를 판 돈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보고들. 당연히 요런 지점에서 상승 국면 가고 있을 때 손절 치고 막 이때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팔고 이때 확 잡았으면 더 좋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도박이잖아요. 또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 보면서 하는 거지. 하루하루 수급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이 확실하게 이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하는 이 지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평단 낮추기든 교체 매매든. 이제 아시겠죠? 평단 낮추기를 할 때는 나눠서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100주라면 내가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러는데 한 30주는 그냥 손절했다 손 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셔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럼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튀어주면 나머지 70주가 상승을 주니까 됐고 상방은 막았고 만약에 떨어져 주면 그럼 평단 낮추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나머지 튀어줬을 때 그 갈 곳 없는 그 30주를 판 그 돈을 가지고는 다른 억울하게 빠진 그 종목을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이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위를 100점짜리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평단 낮추기든 교체 매매든 무한 홀딩이든 우리가 그 전 시점 어떤 매매를 통해서 한번 뭔가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실수를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인정을 할 테니 그러면 난 여기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겠어. 지금 막 망연자실해 하셔가지고 그냥 손절 쳐버릴래요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 손실이에요. 기왕 손절할 거면은 평단 낮추기라도 시도라도 해보고 하는 게 좋죠. 그잖아요. 그죠? 평단 낮추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맥없이 손절하는 것보다는 평단 낮추기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만약에 그랬을 때 상승 국면 가져가주면은 감사한 거고 만약에 떨어져 주면 그냥 평단 낮추기를 진행하셔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가져가주면 남은 금액으로 또 다시 교체 매매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셔야 돼요. 그냥 맥없이 손절하시는 건 정말 아니에요. 이거만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손절은 결과적 손절을 제가 1년에 10번도 안 한다 했죠. 10번도 과하게 책정한 거예요. 5번도 안 할걸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올려드렸을 때, 매매 내역 올려드렸을 때 손절 친 것들 있죠. 막 20만원, 5만원 이런 거 있죠. 그냥 맥없이 손절 친 거 아니에요. 비중 줄인 거예요. 어떻게 비중 줄였느냐. 이 종목이 그날 당일에 못 갈 것 같아서 줄여본 거예요. 그냥 평단 낮추기로 되찾아오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정말 이거는 안 된다, 난 끝났다 하고 손절하는 경우는 1년 내내 해도 5번도 안 될 거예요. 작년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시즌 백신 이슈 딱 나왔을 때 첫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손절 쳤던 거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그런 그 기회비용 손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맥없이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로 손실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완전 이거 백신 이슈 나왔으면 진단키트는 그냥 사실상의 사망 선고지 않습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럴 땐 손절을 해야죠.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했는데 모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도저히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겠다라는 확실한 그런 그 지표가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빠른 손절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 대응을 한 거죠. 그거 자체로도. 그죠? 그 뒤로 완전히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잘한 손절이죠. 돌아보면. 근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런 이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맥없이 손절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뭐라도 해보세요. 어떤 거라도 해보시고 교체 하다못해 교체 매매라도 해보시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손절하는 종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버리셔야 되는 건 종목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보고 있으면 가끔 유독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종목,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 있듯이 그 종목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계좌 안에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종목을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걸 봤나요? 제가 계좌 내역 자꾸 올려드리는 거는요, 그걸 보면서 제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어느 흐름으로 얘가 사고 어느 흐름으로 딱 그냥 한순간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를 좀 보시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 종목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경우는 저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이걸 종목을 사랑하는 거지 계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는데요, 저를 돌아서는 순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요, 이게 한 10% 만약에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자꾸 허황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잠시 어떤 뭐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야, 나는 여기 더 물을 줘야 되겠어 하면서 마이너스 20, 30을 그런 식으로 꼭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보면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말을 계속 들으면서 가시든지. 근데 어떤 거든 논리가 반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무작정 잘 될 것이다 라는 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이거는 꼭 고쳐주세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종목 상담 엄청 하시잖아요. 마이너스 30% 됐다는 거는요, 분명히 뭘 그냥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매매도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 종목 선정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두 개를 같이 잘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지고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나오고 누구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요 매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제 차이가 났다고 보는 거고요. 누구나 다 같이 그냥 뻔한 종목을 다 그 손실 구간으로 들고 있다는 거는요, 종목 선정을 그냥 잘못하신 겁니다. 아마 대부분 테마주였을 거예요. 단기 테마주인데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냥 다 이제 저가 매직 과정 끝났던 그런 종목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시고 이제 홀로 여기 계신 건데요. 요런 종목이 있으시면요, 요번 기회라고 했죠, 그죠? 요번 기회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그냥 딱 결단력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까지 왔으면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냥 손절하십시오, 여러분. 손절하고 요쪽으로 갈아타세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시려고요? 저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만 그 손실을 통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뼈저리게 아파하셔야 돼요. 정말 내 계좌를 한번 아프게 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여러분 쉽게 돈 벌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런 돈을 내가 왜 도대체 이 종목을 샀을까?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대체 이 종목을 샀을까? 내가 부동산 집 하나 살 때는 그렇게나 오래 고민을 하고 그 동네방네 안 가본 부동산 없이 다 가보면서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해서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왜 주식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뚝딱 해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남 말만 믿고 그렇게 샀을까 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배우신 거예요. 그거 얼마 손절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 배우시는 거예요. 2번 다시만 안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하나하나씩 줄여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1600만원 수익 냈다고 단순하게 이 작가님 부럽다,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쟤는 뭐가 나랑 다를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걸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때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손절해가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지 또 했어요. 또 하고 또 했어요.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사고, 무슨 소식 들려온다 그러면 또 사고 그러면서 그냥 반성을 한 거예요. 계속 뼈저리게. 진짜 아니구나. 어떤 구간,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분할 매도하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 또 다시 손절 구간으로 떨어져서 이때 돼서야 이제 그 전전긍긍 하다가 손절 쳤는데 다시 또 반등국면 가길래 또 잡았는데 또 떨어져서 또 손절하고, 요런 말도 안 되는 이 흐름이 있죠. 이거 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저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몇 번이고 수없이 해보니까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씩 안 하고 하다 보니까요, 수익은 줄었어요. 여러분, 이거 수익 적어요. 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었던 사람입니다. 수익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대신 손절을 잘 안 해요.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만큼 벌어봤자 있잖아요, 요만큼 크게 벌면요 언젠가 이만큼 크게 깨질 가능성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증권가 이제 나와가지고 신용 풀로 받아서 거기서 나오면 이제 어깨 이만큼 으쓱해져 있거든요, 다. 마치 막 그 고객 자금 돌리다가 나오면요, 자기가 그 마치 뭐 진짜 한 큰 손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어깨가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맞지 않는 돈까지 이제 끌어다가 막 해요. 하는데 잘 하죠. 그냥 일반 뭐 주식 정도는 그냥 잘 합니다. 현물 정도는 잘 하는데 꼭 욕심을 부려요. 주식을, 현물을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콜 시장이거든요. 콜 옵션이거든요. 그럼 또 옵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거는 그냥 도박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옵션 투자 하다가 이제 뭐 가는 거죠, 나락으로. 이만큼 또 벌었다가 단기간에 이만큼 벌었던 사람들 이렇게 또 떨어지고 또 빚내고 또 끌어오고 또 집안에서 손 벌리고 해가지고 또 하다가 또 망하고 그 인적도 없는 그 지방으로 가서 완전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는 친구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20분 지났네. 갑자기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여튼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하시고, 테마주, 급등주 2번 다시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코로나 관련주 제가 교체 매매 하라고 전달드렸죠, 그죠?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바꿔두라고 그때 종목 진단하면서 계속 전달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코로나 진단키트주 지금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났는데요, 이렇게 반문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볼게요. 코로나 만약에 확진자 추이가 증가 안 하고 기존 흐름처럼 백신이 상용화 단계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 되세요? 이거 하한가 갔을 텐데요. 반대로 대응이 안 되시죠, 그죠? 아직도 여전히 막 50%씩 물려 계실 텐데요. 마이너스 50%에서 탈출을 했는데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마이너스 50%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회비용 손실은 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한가 갈 수 있지만 하한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이건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백신이 지금 코앞에 눈앞에 다 다가와 있고, 미국, 유럽이 50% 정도 지금 접종률 코앞에 두고 있는데 50% 넘어가면 제가 집단 면역으로 빠르게 들어간다고 전달드렸잖아요, 그죠?
요런 지금 환경 코앞에 와 있는데 코로나 진단키트 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확진자 추이가 증가하면서 다행스러운 일이긴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응원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기존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해서 안 될 상황과 해서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진단키트 주술 제가 8월, 9월에 엄청나게 추천드렸었어요, 여러분. 다 추천주였어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자재나 뭐 철강이나 건설이나 반도체나 다 잘 가잖아요. 근데 이것들은요,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물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뒤에 업황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건 물려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왜 초보자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그거는 주식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말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 어떤 지점에서 제 친구들처럼 되실 거예요. 좀 너무 악담이긴 한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배운다는 마인드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쟤는 왜 다를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왜 다른지를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고 시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수익을 뻔히 줄 수 있는 구간에서도 쟤는 내려오네. 왜 저럴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향 적어드릴 때 한번 정말 잘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시향 적어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정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시장 읽기거든요. 결국은 시장 읽어내는 요령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많이 보시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쟤는 이 타이밍에 이거 어떤 한 소재를 가지고 맥점으로 잡아서 저걸 기준으로 시장을 읽어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어져서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자, 평단 낮추기를 진행하셨을 때 만약에 그 종목이 튀어버리면 전달 드렸죠. 그 남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교체 매매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음봉이 크게 떨어졌을 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괜찮은 종목들이 이 지점 정도로 보험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져 있을 때 하셔야 바로 교체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교체 매매 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다 드렸죠. PSK, 테스나,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지금 괜찮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1차적으로 전달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그죠? 이런 종목 위주로 교체해두면 이런 건 물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어제 제가 드렸던 그 내용과는 달랐죠. 어제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980선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금요일까지. 그죠? 그리고 더 이제 극단적으로 잡으면 한 953포인트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상기해보면 왜 이제가가 오늘 갑자기 990포인트에서 줬을까라고 한다면요, 너무 또 맥락 없는 종목으로 막 교체하시려고 하고 계셔가지고 또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 잡으시려고 하시길래 그거 좀 차단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종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음봉을 또 주면요, 내일부터는 서서히 교체 매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체 매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단 낮추기도 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화 정도에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왜 이때 한 번에 안 잡고 또 1차 매수로 쪼개서 잡느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정말 아시죠? 상승을 안 주면 어떡하시려고요? 아시겠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적게 잡으세요. 적게. 내가 멘탈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시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적게 담으세요. 적게. 그래서 시드가 엄청 크면 유리한 거예요. 시드가 엄청 크면 이 적은 금액도 커지잖아요. 근데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죽여야 되니까 작은 거고, 근데 이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드가 크신 분들이 당연히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가시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려고 하시면 또 안 되죠. 그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요. 종목 비율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비율. 저는 한 종목에 10% 이상 잘 안 담아요. 이거는 그냥 제 성향인데요. 10% 이상 담으면 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멘탈이 약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이 지점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수금 자꾸 여쭤보시는데, 안 많아요, 저.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손절을 잘 안 해요, 거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절하는 경우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계속 쌓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는 제가 정해놓은 수준 이상으로 예수금을 늘려서 투자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 그릇을 그냥 잘 알고, 제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세워놓은 그 기준점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 철칙이에요. 이거는 잘 안 깼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그 철칙입니다. 예전에 제가 바카라 했던 거 이젠 아시죠? 저 바카라도 했었고, 블랙잭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룰렛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주사위도 했었고, 저는 그냥 이게 재밌어서 하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그냥 정복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블랙잭도 그렇고, 바카라도 그렇고, 뭐, 진짜 승률이 90% 이상, 7년 이상 유지했다고. 진짜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많이 잃어봐야 2번 정도 잃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럼 여기다가 다 해버리면 됐겠네라고 하시겠잖아요. 아니요. 저는 철칙을 지켰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시드 이상을 절대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해놓은 그 당일 수익을 딱 그만큼만 수익을 보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걸 7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수익을 내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똑같아요. 제만의 철칙을 정확하게 저는 지킵니다. 그냥 로봇처럼 지키고, 그리고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막 수익 내고 막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시장을 정복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도 마인드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이 수익 내는 거에 빠져서 그것만 보시면은 좀 그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렸죠, 그죠? 손절 의미 없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마인드 대충 잡는 거, 그리고 또 뭐 알려드렸죠? 교체 매매라든지 뭐 그런 거 포인트 다 알려드렸고, 내일 장 상한까지도 다 전달 드렸고, 다음 주 대응까지도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오늘 적은 글 보시면 조정의 이유까지도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가짐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설명도 드렸고,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예수금이라든지 종목 비율 같은 것도 다 말씀드렸죠. 10% 이상 거의 담는 경우 없습니다. 저는 거의 없어요, 진짜. 진짜 많이 담아봤자 한 15% 정도 담는데, 이랬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승 줘버리면 바로 뺍니다. 그냥 5%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저는. 남들보다 진짜 훨씬 적게 먹는 것 같아요. 똑같은 추천주 드려도 여러분들 10% 익절하시면 저는 한 절반 정도 익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튼 이제 다 궁금증도 풀리셨고 전반적인 내용 정리도 되셨죠? 잘 못하겠다, 나는 아직 초보다 하시면 홀딩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4월이죠? 이번 4월 조정은 눈으로만 배웠다 하시고 나는 홀딩하고 일단 넘길게 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직 저는 소극적인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100주 있으면 한 주만 가지고 교체 매매든 평단 낮추기든 한번 해보세요. 한 주는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그걸로 그냥 감만 잡아보세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해보면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이었구나 하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면 뭐 한 30주씩 이렇게 30%씩 던져가지고 평단 낮추기든 그 교체 매매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분할 꼭 하세요. 분할 제발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30분 지나가는데 조금 남아서 제가 거시경제 조금 읽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오늘도 거시경제, 오늘은 그 FOMC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별로 나올 내용도 없었고 좀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거는 별로 볼 필요 없다고 제가 3월부터 계속 전달을 드렸죠. 6월을 보면 된다고. 그리고 6월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전달을 드렸고요. 증권가에서 SKI 테크놀로지 청약 문제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자금 이동으로 인한 뭐 하락 이슈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죠, 그죠? 논리적이 못하죠, 그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자, 매번 증시를 움직이는 맥점이 있을 거잖아요. 올해로 들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선불로 움직이는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콜옵션 가지고 움직이는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로, 미 국채금리로 한참 뜨거웠던 시절이 또 있었고요. 이번에는 공매 이슈라고 했죠. 그죠? 맥을 잘 짚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짚으시면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장 회복 흐름과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논리 안 맞아요, 지금. 외국인 다른 나라는 다 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파는 거지. 뭐겠어요, 여러분. 공매 재개잖아요. 공매 재개 이슈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좀 심플해야 되고, 그때그때 봐야 하는 것만 봐야 되고요. 논리도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반등 국면을 잡아내고 하락 국면을 잡아내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뭐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을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물리 시간에 무슨 역사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린이 분들 혼동하실까봐 제가 염려돼서 또 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준은 고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핵심이라고 전달드렸죠, 그죠? 고용 개선, 목표 고용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다른 뭐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기대치 자체가 좀 높아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미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지금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시각인데, 다행인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긴축이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거죠, 그죠? 짧게 이제 끊어서 제가 하나 포인트 잡아드리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요, 상승 그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문은 조금 그 좁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조금 염두해 두시고요.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회복 장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 좀 초반 한 10분에 제가 또 흥분하면서 혼냈던 거 있죠. 기업 선정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10,000원, 20,000원 아껴가지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익절하시는 거 보면 10,000원, 20,000원, 물론 작은 금액 절대 아니지만 그런 금액에도 엄청 행복해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마음고생 하면서 그렇게 버시는 돈인데 왜 투자를 하실 때는, 매수를 하실 때는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선정하실 때 좀 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자, 테이퍼링이 뭔지는 아시죠? 제 지난 거시경제 영상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긴축이에요, 긴축. 긴축을 왜 무서워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유동성을 회수해가면, 정부에서 유동성을 회수해가면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 축소죠, 그죠?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시점은 저는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정확히 말하면 논의 시작점이 하반기에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때 한번 증시는 쿵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발효 시점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쿵, 시작이 되면 또 한번 세게 쿵, 이 정도로 저는 관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성장 탄력에 맞춰서 그 속도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요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해야만 잡아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 4월에 서비스업 지수 PMI가 최고점을 찍어줬어요. 지금까지는 성장 구간이라기보다는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 구간이라는 느낌보다는요, 회복 구간으로 저는 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차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4월에 서비스업 PMI가 최고점을 찍어줬는데, 이게 만약에 성장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긴축을 앞당기는 효과를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회복 구간에서의 이런 상승 탄력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의 PMI는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가도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 폭등에 대한 위험성도 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부터 PC 물가도 지금 꾸준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위험 수위로 보진 않아요. 왜? 회복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지점들이 요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한 지점에서 모이게 되면요, 그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반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6월의 FOMC를 보면 어느 정도 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9월 FOMC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점 이전에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도를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이죠. 미국 경제를 이제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장은 당분간의 그 공매 이슈만 좀 잠잠해지면요,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탄력을 되찾을 것으로, 순탄하게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눈치 게임이죠, 그죠? 누군가는 패닉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를 저점 기회로 혹은 교체 매매, 정말 중요해요. 이거 교체 매매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맥락 없는 종목들을 이 타이밍에 딱 버려두고 상승 기조를 다시 태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5월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제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와 함께 제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싸했어요. 제가 느낀 느낌은, 느낀 감정은 좀 싸하더라고요. 1600원 올리니까 약간 느낌이 평소의 느낌이 아니던데, 그죠? 지금 찔리셨죠, 여러분? 좀 눈출이 좀 차갑게 보셨죠, 저를, 그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아까 전달드렸듯이 얘는 나랑 뭐가 다르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해드리잖아요. 거시경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 분류해서 쫙 나열 다 해드리고, 남들 아무도 준브랜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제가 그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KCC 벽산 뭐 이런 거 다 전달해드렸었고, 또 뭐 있었죠? 한국조선해양 그 내용도 같이 전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건설 얘기도 엄청 해드렸죠, 제가. 철강도 마찬가지. 철강 중국 쪽 얘기도 남들이 철강 자체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있을 때 벌써 해드렸었어요. 한번 글 찾아보세요. 1월인가 2월에 있어요. 거기서 탑픽 뭘로 분류했죠, 제가? 포스코, 그 다음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했잖아요, 그죠? 요때에도 안 잡고, 상승 국면을 태웠는데도 안 잡고, 또 철강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또 안 잡으시길래 하다 마지막에 정말 끝물에 이거 다 제쳐두고 그나마 덜 상승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뭐 다른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제서야 잡으시고 요 조금 먹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해드리고 산업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제가 기업 추천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적극적으로 거시경제 산업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별개로 이제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당일 수급도 봐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슈도 다 챙겨드리고, 이러면 이제 그냥 딱 하나 아닌가요, 정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제는? 그잖아요, 그죠? 준비물도 다 완성이 돼 있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안 하면 되는 상황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에 기존에 저를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 타이밍,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요 타이밍에 기존에 잘못했던 것들을 나는 진짜 이때 딱 싹 버리고 회개하고 가겠다. 표현이 좀 그런가? 회개하고 새 삶 찾아가겠다. 새 투자 인생 나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든, 그때도 또 매번 똑같이 전달드리는데 계좌를 그냥 새로 파세요. 새로 파셔가지고 적어도 돼요. 금액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금액 상관없어요, 여러분. 10,000원 투자 수익 내든 100,000원 투자, 그거 지금 안 중요해요. 자세 교정하셔야죠, 여러분. 자세 교정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잔소리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아무튼 맥락 없는 기업들을 이 기회에 다 녹이시고,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하시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한 절반 정도만 교체 먼저 해보지, 뭐 이런 개념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은 종목으로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면 난 그때 또 멘붕?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지구 끝까지 난 그냥 이건 기다릴 거야. 기존에 이 A라는 종목이 난 너무 지긋지긋했으니까 차라리 얘를 맞이할게 라는 그런 개념으로 느긋하게 보세요. 아시겠죠? 딱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이제 1분 남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잔소리 오늘도 엄청 했는데 진짜 좀 진짜 답답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가격 조정이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도 또 종목을 가지고 이거 종목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진짜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안 그러실 수 있죠, 그죠? 지진이 났는데 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살펴봅니까, 여러분? 땅이 그냥 갈라지고 있는데 엔진 오일은 왜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 아니, 안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추천주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살펴봐요, 제가. 개별적인 악재가 어떤 게 나온 게 있나 하고 다 살펴봅니다. 제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로 야, 뭐 문제 있냐, 이거 뭐냐 하고 다 물어봐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유통주라든지 뭐 여러 종목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전달드리잖아요. 6개월 이상 보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 보고 드리는데 왜 또 일주일도 안 되셔가지고 더군다나 가격 조정 국면에서 이 가격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된 겁니까 해버리시면 제가 힘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그분들이 배울 점도 없었을 것 같고 별로 그분들 듣지도 않으셔도 될 말들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뭐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막 현금화 100%인 분도 계시던데 진짜 100%도 계시고 90%도 계시고 딱 그 지금 이거 개인 영상 보시는 분들의 한 절반은 다 현금 보유 정말 많이 하셨던데요. 그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이 조정을 4월 조정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잡아내셨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제가 조언 드려야 될 입장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더 많이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축하드리고요. 그 성금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연봉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되고 그 외의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대응 요령 한 3가지 드렸죠, 그죠? 요걸 가지고 잘 지혜롭게 해서 손실 최소화하셔가지고 그 회복 장세까지 좀 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분도 안 좋은데 저까지 그 무겁게 하나 더 얹힌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또 안 좋은데요. 그만큼 좀 염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 조정 때는 저랑 좀 더 같이 저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함께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